여러분, 혹시 최근에 달달한 복숭아를 간식 삼아 드셨던 장면을 3초만 떠올려 보세요. 달아서 몸에 안 좋을까봐 한두 조각만 드시고 슬쩍 밀어두셨던 적 없으십니까? 손주가 갖다 드린 복숭아를 냉장고 한쪽에 넣어두고 무르기 전에 처리해야지 하면서도 손이 잘 안 가셨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 왠지 속이 더부룩하거나 혈당 수치가 신경 쓰이셨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걱정 오늘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한 봉지에 몇천 원이면 사는 이 과일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복숭아와 혈당 사이의 진짜 관계, 그리고 혈관과 면역, 장까지 챙겨주는 힘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조합과 효능을 배로 올려주는 궁합은 본론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야기 끝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밤잠 이야기까지 따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번 여름 복숭아 하나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별다른 준비물도 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끝까지 가보시겠습니다. 복숭아는 참 신기한 과일입니다. 겉은 부드럽고 달콤한데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마치 집안 곳곳을 알뜰하게 챙기는 살림꾼처럼 움직입니다. 혈관이라는 수도관을 청소하고 대문을 단단히 잠가 몸을 식혀주고 장이라는 정원까지 가꾸어줍니다. 어느 한 곳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집 저 집 구석구석을 다 챙기는 부지런한 살림꾼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살림꾼을 제대로 부리려면 먼저 혈당 이야기부터 오해를 확실히 풀어야 합니다. 마트에서 복숭아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손에 들었다가 당뇨 걱정에 슬쩍 다시 내려놓으신 적도 있으실 거고요. 옆에서 장 보시던 다른 어르신이 복숭아는 당뇨에 안 좋아 한마디 거들면 더 망설여지셨을 겁니다. 결국 손에 잡았던 복숭아를 내려놓고 발길을 돌리셨던 그 아쉬움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에서 과일별로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지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참 뜻밖이었습니다. 복숭아는 혈당을 올리는 정도가 40 안팎이었고 수박은 70, 우리가 매일 드시는 흰 쌀밥은 86이었습니다. 복숭아가 밥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정말 깜짝 놀라실 만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왜 복숭아가 혈당에 나쁘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퍼졌을까요? 문제는 복숭아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잘 익어서 과육이 물컹물컹한 황도, 손에 즙이 뚝뚝 떨어지는 그 복숭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복숭아는 과육이 너무 부드러워서 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딱딱한 각설탕은 천천히 녹지만 설탕물은 마시자마자 바로 흡수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대로 아삭하게 씹히는 백도나 천도 복숭아는 과육이 단단하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당이 훨씬 천천히 몸에 퍼집니다. 섬유질이 마치 걸러주는 채와 같은 역할을 해서 당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고 조금씩 흡수되도록 붙잡아주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류만 잘 고르면 되는 겁니다. 당뇨가 걱정되신다고 해서 복숭아를 무조건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드시라는 겁니다. 아삭한 복숭아를 고르시고 한 번에 주먹만한 크기 하나 정도만 드시고 밥을 드신 직후보다는 오후 간식 시간에 따로 드시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복숭아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관입니다. 아침마다 물 한 컵과 함께 혈압약부터 챙겨 드시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어가길 바라며 삼키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 세대는 6명 중 1명꼴로 혈압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짠 음식을 즐기다 보면 나트륨이 몸에 쌓이고 혈관이라는 수도관 안쪽에 물때처럼 들러붙습니다. 오래되어 녹슨 수도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살이 시원하게 흐르지 못하고 답답하게 박혀있는 그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수도관도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지간히 짜게 먹어도 몸이 알아서 걸러냈지만 지금은 그 걸러내는 힘 자체가 약해져 있는 겁니다. 복숭아의 풍부한 칼륨은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혈압약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드셔야 하고 복숭아 하나로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꾸준히 곁들이시면 혈관 관리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습관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은 면역력입니다. 한절기마다 손주에게 감기가 옮아 콜록거리며 보름씩 앓아누우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온몸이 으슬으슬하고 밥맛도 없이 며칠을 누워만 계셨던 그 기억 말입니다. 복숭아의 비타민C가 백혈구를 만드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고 자주 언급됩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키는 문지기 같은 존재인데 이 문지기가 튼튼해야 감기나 바이러스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주 아프면 결국 고생하는 건 자식들입니다. 면역력을 챙기시면 병원 걸음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큰 병이 아니어도 잔병 치레가 잦으면 그 자체로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장 건강입니다. 변기에 앉아 한참을 기다려도 시원하지 않고 배는 빵빵한데 정작 나오는 것은 없는 아침.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복숭아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장 속 유익균을 키우는 거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원에 거름을 주면 꽃이 잘 자라듯 펙틴을 넣어주면 유익균이 잘 자랍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상당수가 장에 몰려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장이 편해야 온몸이 편해지는 셈입니다. 결국 속이 편해야 잠도 잘 오고 기운도 나는 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의 한 작은 동네에 사시는 73 김 어르신은 몇 해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신 뒤로 과일이란 과일은 죄다 끊으셨습니다. 게다가 속도 늘 더부룩하고 변비로도 고생하셨는데 병원에 다녀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아랫배가 늘 붕근하게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밥상에 손주들이 사온 복숭아가 올라와도 슬쩍 밀어놓고 손도 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안색도 늘 칙칙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가족들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권해서 아삭한 천도복숭아를 오후 간식으로 하루 한 개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지만 2주 정도 지나자 속이 한결 편해지셨고 화장실 가는 것도 규칙적으로 뛰었고 걱정하셨던 혈당 수치도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께 똑같이 나타나는 결과는 아니고 증상이 심하시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숭아를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거나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절에 갈비나 삼겹살을 배부르게 드시고 후식으로 시원한 복숭아를 곧바로 드셨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배가 남산 만큼 부른데도 후식이라며 복숭아 한 조각을 또 입에 넣으셨던 그 순간 말입니다. 소파에 기대 앉아 허리띠를 슬쩍 풀어놓으셨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기름진 고기는 소화되는데 4시간에서 6시간까지 걸립니다. 위장이라는 공장이 이미 풀 가동 중인데 복숭아까지 곧바로 들어오면 공장에 과부하가 걸리는 셈입니다. 무조건 탈이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 30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편합니다. 둘째, 손주 재롱잔치를 보러 가서 우유 한 잔과 함께 복숭아를 후식으로 드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날따라 속이 유난히 더부룩하고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셨다면 우유 탓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가스가 차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런 체질이신 분이 일반 유제품과 복숭아를 같이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나 불운편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평소 우유에 예민하셨던 분이라면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드시고 곧바로 복숭아를 깎아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산성이 강한 음식 뒤에 곧바로 복숭아를 드시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고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공복에는 특히 더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도 30분 정도 간격을 두시면 한결 편안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숭아를 드신 뒤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기지 마시고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평소와 다르게 몸이 반응한다면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2시간 넘게 심한 복통이 이어지는 경우. 둘, 입술이나 얼굴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경우.
셋. 갑자기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는 경우. 이런 증상이 한 가지만 있을 때보다 여러 가지가 겹쳐서 나타날 때 더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복숭아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되는 궁합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짚어드린 세 가지만 피하셔도 충분하지만 여기에 이 궁합까지 곁들이시면 훨씬 든든합니다. 첫 번째 궁합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아침에 늦잠을 주무시고 급하게 하루를 시작해야 할 때 복숭아 몇 조각과 그릭 요거트 한 그릇이면 든든한 아침 한 끼가 됩니다. 씹기도 편하고 소화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아침잠이 많으신 어르신분들께 특히 잘 맞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상당 부분 분해되기 때문에 유당을 잘 견디시는 분도 비교적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비타민C와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이 만나면 영양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복숭아 반 개를 잘게 썰어 그릭 요거트 한 그릇에 올려 아침 대용으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궁합은 아몬드입니다. 오후에 온 가족이 모여 텔레비전을 보며 차 한 잔 나누실 때 복숭아 옆에 아몬드 67알을 곁들여 보십시오. 딱딱한 견과류라 부담스러우시면 잘게 다지거나 두유에 불려서 드셔도 좋습니다. 복숭아의 비타민C와 아몬드의 비타민 E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몸을 지켜줍니다. 앞뒤를 나눠 지키는 두 부초처럼 서로 다른 자리에서 우리 세포를 보호해주는 셈입니다. 복숭아 한 개에 아몬드 67알. 이 정도면 딱 알맞은 오후 간식이 됩니다. 세 번째 궁합은 시금치입니다. 저녁 밥상에 시금치 나물을 올리시고 후식으로 복숭아를 드셔보십시오. 데친 시금치를 참기름에 조물조물 묻혀 놓으신 그 익숙한 반찬 그대로면 충분합니다. 시금치의 식물성 철분은 그 자체로는 흡수율이 높지 않은데 복숭아의 비타민C가 이 철분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평소 어지럼증이 있으시거나 빈혈 기운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에 시금치 나물 한 접시, 후식으로 복숭아 반 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복숭아를 고르셔도 조리법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복숭아를 설탕에 켜켜이 재워 청으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문제는 이렇게 만들면 복숭아의 본래의 섬유질과 영양은 그대로인데 설탕물까지 함께 들이켜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삭한 복숭아의 장점이 설탕청 앞에서 무색해지는 겁니다. 통조림을 만들 때처럼 오래 졸여 물러지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물컹한 황도와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청보다는 생과일 그대로 혹은 살짝 얼려 셔버처럼 드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도 원래의 좋은 점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복숭아를 고르고 손질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시기 전에 이 5가지만 머릿속에 담아 가십시오. 장바구니 앞에서 이것저것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 기준대로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하나, 향이 진한 것. 둘, 표면에 상처나 무른 자국이 없는 것. 셋, 손끝으로 살짝 눌렀을 때 탄력이 있는 것. 넷, 붉은 기운과 노랗거나 하얀 바탕색이 골고루 섞인 것. 다섯, 시럽에 절인 송도림이나 설탕이 잔뜩 발린 가공 제품이 아닌 것. 이 5가지만 기억해 두셨다가 장 보러 가실 때 챙겨보십시오. 메모지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 두셔도 좋습니다. 잇몸이 약하시거나 틀니를 하신 분들은 복숭아를 얇게 점여서 드시면 훨씬 편하게 씹으실 수 있습니다. 씨앗 주변 단단한 심 부분은 도려내시면 됩니다. 숟가락으로 과육을 긁어 드시는 것도 편한 방법입니다. 덜 익은 복숭아는 냉장고에 바로 넣지 마시고 실온에 두시면 스스로 가스를 내뿜으며 익어갑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신문지에 복숭아를 쌓아 두셨던 것도 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익으면 그때 냉장고에 넣으시고 드시기 30분 전에는 미리 꺼내 두셔야 단맛과 향이 살아납니다. 껍질에는 과육보다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자주 언급되니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은 뒤 껍질째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껍질을 벗기시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기도 합니다. 다만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미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름에는 복숭아가 쉽게 부르니 많이 사주셨다면 하루 이틀 안에 실온에서 익힌 뒤 나머지는 서둘러 냉동해 주십시오. 깨끗이 씻어 한입 크기로 잘라 밀봉 용기에 넣어 얼려두시면 사계절 내내 그릭 요거트에 올려 드실 수 있고 손주들 간식으로도 아이스크림 대신 훌륭합니다.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밤잠 이야기를 풀어드릴 차례입니다.
밤에 뒤척이다가 새벽에 눈이 떠지시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시계를 흘끗 보고 다시 눈을 감아도 정신은 점점 더 또렷해지는 그 밤 말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복숭아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신경을 가라앉히고 근육의 긴장을 푸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자주 언급됩니다. 하루 종일 잔뜩 긴장했던 어깨와 다리가 스스로 풀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복숭아 반 개 정도를 드셔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불면 증상이 오래되고 심하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갑상선약을 드시는 분들은 복숭아를 즐겨 드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복숭아를 자주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먹는 약과 같이 먹어도 괜찮을지, 혹시 칼륨 수치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있을지 여쭤보시면 됩니다. 병원 다녀오시는 김에 딱 한 문장만 더 여쭤보셔도 충분합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해지셨거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꼭 짚어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을 붉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평소 드시는 과일의 종류를 담당 의사 선생님께 한 번쯤 말씀드려 주시면 마음이 놓이실 겁니다. 약은 절대로 임의로 조절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확인해 두시면 이후로는 마음 편히 복숭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이 요즘 들어 밥상에 올려드린 과일에 통 손을 안 대신다면 그냥 입맛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씹는 게 힘드셔서 그러실 수 있고 당뇨나 소화 걱정 때문에 스스로 피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째 과일 접시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그치듯 권하기보다 아삭한 복숭아를 얇게 썰어 그릭 요거트에 곁들여 슬쩍 내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억지로 드시라고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부모님께 권해드리기 전에 우리 먼저 스스로부터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부터 아삭한 복숭아를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만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날은 오후 간식 시간에 아삭한 천도복숭아 한 개만 드셔보십시오. 둘째 날은 같은 방식으로 그릭 요거트를 곁들여 드려보십시오. 셋째 날은 저녁 시금치 나물 반찬 뒤에 후식으로 복숭아를 드시고 잠들기 전 반 개를 더 드셔보십시오. 사흘만 이렇게 해보셔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오후 간식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시는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삭한 복숭아를 골라 하루 한 개, 간식 시간에 드시면 혈당 걱정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둘째, 기름진 고기나 유제품, 산성이 강한 음식 뒤에는 30분 정도 간격을 두시고 그릭 요거트나 아몬드, 시금치와는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청보다는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셋째, 실온에서 천천히 익히고 냉장이나 냉동으로 보관하시며 잠들기 전에 반 개 정도로 밤잠까지 챙겨보십시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이번 여름 복숭아 걱정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옆에 계신 가족이나 이웃분께 이렇게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복숭아 달아도 이렇게 드시면 걱정 없대요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단추 한번, 그 옆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렵게 차린 밥상에 수저 하나 더 놓아주시는 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건강 이야기가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오래오래 건강합시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